실제 현업에서는 분해 조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어퍼지,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살아낸 부분을 연결부에 정확하게 맞춰주고, 냉매를 보충하는 방법, 무게를 재서 완충하는 방법, 만들어둔 통신선이랑 전원선을 점검하는 방법. 통신선도 쉽게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전원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냉각판을 분리하기 위해 펌핑 다운을 하는 방법. 냉매가 실외기로 회수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압이랑 고압 먼저 연결을 했는데, 온도 센서 PCB 이상 유무, PAC 쪽을 찾아서 통신선을, 인버터형 에어컨 교부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에어컨 케어 서비스, 에어컨 청소 서비스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분해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에어컨 교부제를 통해서 에어컨 기초 이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교부제를 리뉴얼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분해 조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에어컨 정상 작동 유무라던가 에어컨 냉매를 점검하는 방법들, 그리고 분해 조립 이후에 발생되는 통신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팬모터나 온도 센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또 PCB가 이상이 있거나 전원선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에어컨 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동관을 분해하고 에어컨을 끄집어내서 분해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깃집이나 미용실, 공장처럼 냉각판의 오염도가 매우 심한 경우일 때는 에어컨 냉각판을 분리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스를 실외기로 모아주는 펌핑 다운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세척 이후에 냉각판 을 조립하고 진공을 잡는 방법, 에어퍼지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어컨 교부제를 한번 다시 정비하면서 영상 중간중간 현장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면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교부제를 먼저 철거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설치 교부제를 통해서 에어컨 냉매를 점검하거나 무게를 재는 방법, 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 실외기의 작동 원리, 진공 작업 등을 연습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교육 키트가 좀 엉성해서 연습을 할 때마다 이 동관을 계속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이 교육 키트를 인버터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에어컨 교육용 교부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기존에 설치된 교부제부터 철거하고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교부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그냥 동관을 해체하면 가스가 새니까 에어컨을 켜서 펌핑 다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동관을 해체해야 되는데 지금 가스가 들어있는 상태라서 펌핑 다운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게이지 먼저 연결하고, 이 저압부 연결을 해둔 상태고, 이 저압부 게이지를 보면서 이 에어컨에 있는 냉매가 실외기로 회수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일단 고압부를 잠궈서 가스가 들어오게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펌핑 다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 전원을 코드를 뽑고 저압부를 잠궈서 가스를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컨을 빼내야 되니까 동관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를 잡아서 스패너는 한 바퀴 돌려주고, 어느 정도 풀리면 손으로 동관을 해체하겠습니다.
가스를 다 몰아놨기 때문에 그 아주 소량만 누설이 되고 이렇게 지금 가스가 잘 모아진 상태입니다. 저압부도 풀어주겠습니다. 저압부도 이렇게 가위를 잡아주고, 이 위에는 돌아가면 안 되고 이 하단부만 돌려줘야 됩니다. 꽉 잠궈. 몽키나 스패너는 이렇게 한번 돌리고 한번 뒤집어주면 잡기 편한 위치에 오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외기 쪽도 동관을 분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서비스 밸브는 가스 모으면서 다 잠궈 놨으니까 캡을 닫아 주겠습니다. 매니폴더 게이지는 철거하겠습니다. 놔두고 매니폴더 게이지 연결부도 잠궈 두겠습니다. 철거를 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놓고 가위를 잡아서 풀어줍니다. 이 서비스 밸브가 망가질 수도 있어서 여기를 잡아주고 지지를 해주고 가위 잡는 형태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동관은 본체랑 다 분리를 했으니까 빼내겠습니다. 일단은 동관은 연결해져 있고요. 이쪽에 통신선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제품은 실내 전원 방식이고 여기는 통신선 그리고 접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지 분해해주고 하나도 분리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외기는 완전히 온전히 독립이 됐고요. 스탠드 에어컨도 배선 같은 것만 좀 정리해서 꺼내 보겠습니다. 안전고리도 다 걸어서 이렇게 이 키트는 새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 내려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대를 쓰기에는 키트가 좀 좁을 것 같아서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내리고 내려보고, 일단 새로 구매해온 듀얼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 먼저 해보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 설치했는데 작동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작동 점검은 이게 실외 전원이니까 통신선만 연결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선 분리했고요. 네, 일단은 이게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통신선이랑 전원선 먼저 만들어서 작동 상태 이상이 없으면 실외기에서 배관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통신선 먼저 만들겠습니다. 구매해온 에어컨에 이렇게 통신선이 이렇게 지금 잘려 있는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해서 통신선 커넥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신선을 길게 만들 거고, 길게 만들어 두면 통신 에러가 떴을 때 이 긴 통신선을 이용해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어서 그러면 테스터기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에어컨 청소 연습 교부제니까 통신선을 일단 길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새 통신선이 없기 때문에 원래 달려있던 커넥터를 좀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트리퍼로 벗겨내겠습니다.
에어컨 분해 조립한 다음에 통신 에러 뜰 때가 있는데 이 통신선도 쉽게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 LG 통신선 점검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배선과 배선을 연결할 때 그냥 이렇게 꼬아서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터미널을 압착해서 각각의 배선을 연결해주고 수축 튜브를 감싸주고 전기 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여기 실습장 교보제니까 그냥 꼬아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우면은 이거를 한 번이라도 접어줘야 테이핑을 했을 때 이게 전선이 분리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선을 연습용이니까 연결해 놓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연결은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이런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 압착기로 압착을 해가지고 배선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통신선 커넥터를 연결했고요. 반대쪽도 연결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가닥 중에 요 검은색, 검정색 배선이 통신선입니다. 실제 통신선. 나머지는 이제 전기가 흐르는 배선이고 끝에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면 그나마 배선이 이렇게 분리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신선 커넥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선. 어쨌든 전기를 꽂아야지 여기에 전기 공급을 해야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원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원선은 길게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센트를 만들어야 실외 전원이든 실내 전원이든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센트를 배선 연결해야 되니까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전원선을 연결할 텐데 상부에 이렇게 두 개 배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 보면 이쪽 부분에 어떤 판이 있는데 이 안에다 접지를 넣고 나사를 조이면 이 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지가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전원선은 이렇게 세 가닥짜리고요. 이거 한번 피복 벗겨 보겠습니다. 네, 전원선은 이렇게 세 가닥인데 녹색이 되어 있는 건 접지니까 이거는 이쪽 두 군데 들어가고 접지가 여기 콘센트 옆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원을 고정하면 옆쪽에는 접지가 길어서 남아요. 처음에 이 배선 피복을 벗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길이를 한번 대보고 접지가 좀 기니까 이렇게 해서 접지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해놓고 피복을 벗기면 여기 조립할 때 좀 편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가서 에어컨 분해 조립한 다음에 한 번씩 통신 에러가 뜰 때가 있는데 통신선 점검해봐도 정상일 때는 이 전원부, 이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콘센트가 만들어진 경우에 내부에서 이 배선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질랑 말랑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통신 에러가 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한번 만들어 보면 통신 에러가 떴을 때도 여기까지 이제 구조를 아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선을 연결했을 때 전선 피복이 안 보이도록 연결을 해주면 되고 슬쩍 당겨 봤을 때도 이게 전선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도 피복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야 통신 에러를 줄일 수 있고 전원선이 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조립하면은 여기 배선이 노출이 되니까 보기 싫으니까 테이핑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피복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됐고, 배선이 고정이 잘 돼야 되니까 이 고정부를 연결을 해줄 텐데, 만약에 혹시 배선을 좀 얇은 걸 썼으면 이 고정부를 뒤집어 가지고 껴주면 그 안쪽에서 배선을 더 눌러줘서 빠지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이게 고정이 되니까 여기 고정부까지 나사로 잘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원 콘센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전원 선의 한쪽 끝은 이렇게 한쪽 끝은 실외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급적이면 다 터미널 작업을 해서 실외기에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터미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접지는 길게 빼는 게 좋고, 전원 배선을 연결할 때는 접지는 조금 길게 빼줘야 나중에 접지를 연결하기가 편하니까 나머지 전원부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형 터미널인데 이렇게 오픈형이 더 편하긴 하거든요, 전원을 만들 때는. 앞잡기를 이용해서 터미널을 앞잡기에 먼저 물려놓고, 이렇게 터미널 작업을 해주면 이게 배선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고정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접지도 터미널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한쪽은 콘센트, 한쪽은 터미널 연결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외기에 전원을 넣고 통신선까지 연결해서 에어컨이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외기에 달려있던 기존 배선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배선 고정부 브라켓 먼저 빼주고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면 PAC 스탠드, RAC 벽걸이, 단자가 따로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통신선을 여기 이쪽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전원 새거 만든 걸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플라스틱 커버 벗겨주겠습니다. 플라스틱 커버 먼저 벗겨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터미널 없이 배선을 직접 그 배선만 꽈서 연결을 해놨는데, 일단 빼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그냥 연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터미널로 작업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배선부는 다 분리해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원형 터미널을 썼는데 이렇게 오픈형이 조립하기가 더 편해서 이 원형도 좀 잘라서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나사를 미리 체결을 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보면 터미널을 만드는 게 고정 나사 사이에 딱 정확히 체결이 되니까 이렇게 접지고, 일단은 이쪽에 체결을 전원 연결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실외기에 지금 전원이 잘 연결이 됐습니다. 통신선은 조금 전에 만들어둔 커넥터형으로 체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어컨 하단부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고, 만들어둔 통신선은 PAC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키지 에어컨이라고 해서 스탠드는 PAC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 RAC는 룸 에어컨의 약자니까 벽걸이 에어컨 통신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듀얼 스탠드 에어컨을 연결해야 되니까 PAC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도, 접지는 여기 접지 표시가 있는 곳에 연결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접지도 연결이 됐고요. 통신선을 따라서 지금 여기 스탠드로 온 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통신선을 이 스탠드에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지가 있으니까 접지 위치에다가 나사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네, 접지
접지까지 다 체결을 했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원 먼저 꽂고 네, 전원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 났고요. 일단은 시운전 모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외기 돌아가는 것까지 봐야지 여기 교보제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에어컨 바람은 잘 나오고 지금 실외기도 잘 도는지 보면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에러코드는 없는데 에어컨 배관 자체가 연결이 안 돼서 냉매가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 배관 에러를 아마 표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에러가 생기면 그거는 나중에 여기서 수리 연습을 하면 되니까 에어컨과 실외기가 잘 도는지만 확인을 한 상태고 에어컨 교보제로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는 다 마쳤는데 역시 이제 배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여기 보면 희미하게 CH90 에러 코드가 떴습니다. 이거는 이제 냉매가 안 돈다는 에러 코드인데 에어컨 실외기에 이제 배관, 동관까지 다 연결을 하면 없어질 에러라서 이대로 정리하고 실습용 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외기 위치부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쪽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위치는 이 정도로 잡아서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에어컨 내려서 또 5m짜리 배관까지 실외기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고 제품이라 얘가 나사산이 뭉개져 있어서 일단 새 후레아로 먼저 기를 좀 냈습니다. 철거하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압이랑 고압 먼저 연결을 했는데 이 고압부가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철거하면서 나사산이 좀 뭉개져 있어가지고 어쩌면 누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관은 짧게 안 하고 이렇게 길게 5m 그 상태 그대로 대략적으로 자리를 맞춰 놨고요. 이 정도 선에서 사라 작업해서 동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후레아 먼저 맞춰 놓고 사라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사라 작업 잘못하면 또 커팅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사라기를 표면보다 동관이 약간 1, 2mm 올라오게 꽉 물어준 다음에 제 위치에 맞춰서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라기를 돌려서 사라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접시 모양이 예쁘게 잘 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레아 아까 미리 껴놨는데 이게 딱 걸려야 여기 체결이 되니까 이렇게 사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고압관도 똑같이 사라 작업 해주겠습니다. 이 후레아를 미리 넣고 미리 안 넣어놓으면 또 커팅해야 되니까 그 사라기에다가 맞춰주고요. 이 고압 배관이 사라기 평평한 면에서 한 1, 2mm 올라오게 이렇게 해줘야 이게 접히면서 모양이 예쁘게 나고요.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살짝 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라기를 꽉 물어주고 이렇게 제 위치에 오게 한 다음에 잘 잠궈줍니다. 꽉 잠궈주시고요. 이렇게 사라기를 철수시켜 주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접시 모양의 사라가 잘 났고 후레아가 이렇게 잘 걸리는지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 사라가 너무 넓게 나면 후레아가 다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저압부부터 체결하겠습니다. 먼저 살아낸 부분을 여기 연결부에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후레아를 넣어서 손으로 돌려봅니다.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한 번에 끝까지 돌아가면 체결이 잘 된 거고, 손으로 돌렸는데 이 너트가 잘 안 조여지면 다시 풀어서 제 위치 다시 잡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결해 주고요. 고압부도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압 배관을 잘 맞춰주고 후레아를 넣어서 손으로 돌렸을 때 체결이 잘 돼야 정확하게 조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후레아 너트를 꽉 조여줘야 되는데, 조이는 거는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너트를 조일 때 이 서비스 밸브 쪽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 밸브가 흔들리지 않게 몽키 등으로 잘 고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위를 잡듯이 가위 손잡이처럼 잡아줘야 서비스 밸브 쪽은 가만히 있고 이 스패너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너트가 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 잡듯이 다시 이렇게 가위 잡듯이 해서 서비스 밸브는 고정되고 너트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조여주고, 6mm 정도 되는 고압 배관은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안쪽에 사라 작업해둔 곳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위를 잡고 어느 정도 적당히만 너트를 조여줍니다. 이 정도 조여주겠습니다. 위에 저압관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밸브를 꽉 잡아주고, 딱 잡히면 이렇게 가위 잡아주고 스패너만 움직여서 이렇게 조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실내기 쪽에도 너트 연결부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숏몽키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몽키는 끝까지 너트에 잡아야 이게 이탈이 없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 이렇게 약간 빼서 이렇게 빼서 잡는 경우에는 이게 흔들릴 수 있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몽키는 반드시 이렇게 끝까지 집어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를 잡듯이 너트를 조여주고, 고압관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몽키를 고정해 놓고 좌에서 우로 가위 손잡이 잡듯이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났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배관 연결을 끝냈고, 이 배관 안에는 처음에 공기가 이제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 제품은 실습용 제품이니까 당연히 뭐 진공 작업도 연습을 할 거지만 배관을 풀었다 다시 조였다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게이지로 에어퍼지 작업을 해서 배관과 실내기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밸브를 먼저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게이지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저압부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게이지 연결하기 전에는 게이지가 다 잘 잠겨 있는지 습관적으로 확인을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게이지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가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고압부를 열어 보겠습니다. 고압 밸브 열겠습니다. 가스가 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가스가 어디 혹시 이런 체결부에서 새는 곳은 없는지 그냥 일단 소리로라도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가스가 있으니까
지금 실외기 쪽에서 고압으로 가스를 보내고 실내기까지 갔다가 이쪽까지 지금 가스가 밀고 있는 상태니까 이쪽 밸브를 통해서 에어퍼지,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외기에 있는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로 공기를 밀어서 배관과 실내기에 있는 공기를 어느 정도 빼주는 작업을 에어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스로 공기를 밀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진공기를 이용해서 진공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제품은 계속해서 냉매 보충 연습도 해야 되고 펌핑 다운 연습도 계속 해야 되는 제품이라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에어퍼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공기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저압부 밸브도 열어주겠습니다. 이 밸브 있는 쪽은 캡을 다 닫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배관 연결은 끝났고 이제 여기 그 PAC 커넥터 다시 연결하고 전원도 한번 다시 연결해서 재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통신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연결을 하겠습니다. 통신선은 일부러 제가 좀 길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연습용이다 보니까 통신선 점검할 때 이거를 뺐다 꼈다 해보려고 제가 좀 길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통신선이 다 연결이 된 상태니까 기판까지 닫아 주겠습니다. 통신선도 흔들리지 않게 배선까지 잘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기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테이핑을 해줘야 되는데 연습할 때 계속 풀 거라서 테이핑은 생략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커버까지 모두 닫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프레임까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락도 안전고리도 다 걸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니 밤이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통신선 만들어 놓은 거 이거까지 연결을 해줄 텐데 이쪽 부분에 있는 PAC 쪽을 찾아서 통신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도 다시 연결해 주겠습니다. 접지도 연결을 해주고 조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실외기 커버를 닫기 전에 매니폴드 게이지를 먼저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게이지 연결부 닫아주고 이 통신선 전원선을 이쪽으로 빼서 케이스에 이렇게 닫아주고 위로 올려서 나사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에어컨 전원도 조금 길게 뺐으니까 어느 정도 케이블 타이로 살짝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동형으로 원하는 곳에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 키트도 저희가 직접 용접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이동용으로 만들어 두면은 연습을 하다가도 언제 어디서든 에어컨 점검하는 방법, 또 특히 이런 냉매 보충 연습부터 냉각판 분리를 위한 펌핑 다운 작업들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 연결은 다 됐으니까 전원을 켜서 작동 여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들어오는 소리가 방금 들리고요. 지금 이 제품은 실외 전원이고 뒤에 원래 달려있던 교보제 에어컨은 실내 전원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운전 모드로 작동을 시켰고요. 온도를 한번 재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실외기까지 모두 다 작동이 잘 되는 이동형 에어컨 교부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교부제를 통해서 냉각판을 분리하기 위해 펌핑 다운을 하는 방법, 냉매를 보충하는 방법, 또는 저울의 무게를 재서 냉매를 완충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에어컨뿐만 아니고 이 실외기 자체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 점검하는 방법, 통신선이랑 전원선을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온도 센서 점검 방법, 그리고 PCB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도록 인버터형 에어컨 교부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에어컨 분해 조립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두면 현업에서 활동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케어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에어컨 교육 교부제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